약간 눈에 익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은 아직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아우 전부 다 손 안 들어주시네요. 오늘은 저를 알던 사람들은 그냥 저의 어떤 얘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것들을 관점으로 이 세미나를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메모할 것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제 얘기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얘기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들으시면 됩니다. 누워서 들어도 되고요. 화장실 가 들어도 되고 샤워하면서 들어도 되고 다 오늘은 편안하게 우리의 저의 얘기기도 하고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PPT가 좀 있어서 제가 퍼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3도 시스템이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제목이 세미나에 한 9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준비를 할 때. 이 제목에 따라서 세미나 내용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부터 던져놓고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다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의 어떤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소리 들리죠? 네, 아주 좋은 글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렇게 보고 난 뒤에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기지도 않을 그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기지도 않을 걱정을 가지고 그 두려움으로 도전을 못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진짜 이게 의도치 않게 어떤 이 위기 같은 느낌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틀에 딱 갇혀 가지고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갇혀 가지고 어 한 발짝도 못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생기지도 않을 걱정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이 성철 스님 같은 얘기로 통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삶. 이 사람들 개인들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죽어야 할까요? 저는 최근에 가장 이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찍 돌아가시고 39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43 인데 아버지가 살아가시지 않는 생을 제가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이 때였으면 이미 돌아가셨을 저 세상을 간 나이인데 계속 하루하루가 사실은 조금 새로워요. 이게 날이. 새로 역사를 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 요즘에는 많이 한 번씩 푹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40이랑 43이라고 나이면은 인생의 어떤 중반부로 해서 이제 꺾여지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떤 이 끝점을 생각할 나이가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자주 던져 봅니다. 인생은 탄생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한다고 그러죠. 참 우울한 내용 같지만은 또 어찌 보면은 행복한 얘기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 탄생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역사를 쓰는 거는 나의 어떤 기준에서 써가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기준이 아닌 타인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요즘에 또 많이 생각하고, 또 이런 질문들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까?' 어떤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안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뭐 걱정 없이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갈까? 거기서 제가 해답을 어느 정도 얻었던 게, 탄생과 어떤 죽음 사이에서 많은 선택에 의해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각자의 어떤 인생의 삶들이. 근데 이 선택들은 대부분 잘못된 선택은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거든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는 어떠한 선택이냐면은 이 선택을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한 번 선택했으면은 끝까지 가면 되는데 '될까 말까? 이 맞나 아닌가?' 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 고민이 누구한테? 내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 시선에서 이거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사람 삶을 살아가는 게 쪼끔 저는 '아 좀 그렇지 않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할까?'라는 것도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농사 짓다가 부산이라는 곳에 나와 가지고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제 어머니가 병원 지하 식당에서 하시면서 동생하고 저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사는지를 몰랐는데 삶을 살아가서 커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 우리 집이 못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봤었고 '왜 대학을 가야 할까?' 이런 것도 저도 생각을 해 봤었어요. 이게 아마 한 번쯤 다 생각해 봤을 거예요. 대학을 나와서 그 대학에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 실무에서 하나 쓰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할까?'라는 것도 고민을 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왜 수학을 공부를 할까? 계산기 사용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저걸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도 해 봤다는 거죠. 이게 근데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막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저도 어떤 분의 한 강의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뇌를 운동을 시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헬스장 가면은 상체 운동, 하체 운동 기구들이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다양한 기구들처럼 우리의 뇌가 오른쪽 뇌, 좌뇌, 뒤에 앞뇌, 온 이렇게 제 뇌에 주름을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결과 시험의 어떤 기준의 점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월급 받는 일을 고집을 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의 어떤 직업의 기준을 삼을 때 월급을 받는 데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 기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왜 사람들이 월급 받는 일을 좋아할까?' 뉴스킨을 시작하면 월급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정 수입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그 월급 받는 일을 좋아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 기준에서 결론은 '사람은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왜?
대충 시간만 한 달 때우면 나오는 게 월급이니까 그 이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받으려고 하는 게 월급이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직업군들 자체가 월급이 아니 뭐 매달 매달 그냥 시간 때우는 나오는 게 아니고 성과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만. 예. 왜 직장 퇴직 후에 자영업을 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봤을 거예요. '왜 퇴직 후에 모두 다 자영업을 할까? 다른 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저걸 할까?' 근데 제 회사 다닐 때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왜 방법이 없을까? 월급 받는 일 자영업 말고 더 잘 살고 싶은데 왜 없을까?'라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인생은 이거 Y라는 것들 물음표를 던져 놓고 그 물음표에서 해답을 찾아가야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느낌표에 맞춰서 가잖아요. '이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예. 그게 막 정답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이거다.' 하니까 그걸 보고 달려가. 그래서 자영업도 뭐 '미용실에서 돈 번다.' 이러니까 미용실로 모두 다 가고 치킨집 하면 '좀 낫다.' 그러니까 전부 다 치킨집을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나라 그 사람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이게 내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삶 자체들도 다른 사람의 어떤 기준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 빈곤감도 느끼고 박탈감도 느끼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삶인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삶. 우리가 이게 나이 도표가 많이 봤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태어나서 100 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사실 저는 100 살까지도 산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80 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80 이후의 삶은 그냥 돈 있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어 양기 있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거는 나이 80 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주위의 사람들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80 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고민을 두면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나이 도표를 가지고 오늘은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저의 얘기를 함께 해 볼까 합니다. 다시 삶도 시스템이다. 저의 이 나이가 1 살에서 태어나서 20 살까지 보통 우리는 이거를 제가 정의한 게 부모가 원하는 삶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 나이 때는.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갔거든요. 어떻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단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이 가르침들은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걸 가르치게 되거든요. 잘 보세요.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모든 현대의 어떤 문명의 그게 리셋이 되어 버렸죠, 우리나라는. 폐허 속에서 지금까지 일궈낸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예. 근데 이 폐허 속에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겠네요. 예, 할아버지 세대겠네요. 근데 역시 그때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굶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해서 먹고를 살 수 있는 일만 있다 그러면 무조건 했었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았을 때 세대 이 어떤 그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은 근데 그때는 대학만 나와도 어땠어요? 대학만 나와도 먹고 살 수 있는 또는 대학 나왔다는 이유로 기업의 어떤 임원이나 이런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거 보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공부 열심히 해라고. 그 무조건 목표는 대학이었죠, 아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보니까 대학 중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간다고 해서 계속 좋은 대학을 가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사람을 살아가는 거는 삶을 살아가는 거는 내 주위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직업군들이랑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직업군과 삶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의사 부모가 있으면 의사가 될 확률이 높고요. 변호사가 될 있으면 변호사가 될 확률이 높고요. 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내가 기업인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최고로 잘 살아갈 수 있던 방법과 노하우를 자식들한테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20살 때까지는 보통 부모가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저도 태어나니까 시골에 태어났더라고요. 예. 이렇게 저 뒤에 보이나요? 돼지도 키우고 화단도 있고 이 자전거도 있었고 동생과 함께 이 시골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이때는 잘 사는지도 몰랐고 못 사는지도 몰랐고 그냥 주위의 친구들도 다 그러한 삶을 사니까 저도 그냥 '이런 갑다.'라고 생각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골에 살다가 저희 그 부산으로 나가자 해서 나오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 세상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악착같이 키워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도 사회가 원하는 삶, 고용주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20 살에서 30살 때까지는 보통 정의하는 게 저는 사회가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직업군을 가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열심히 자격증도 땄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때는 취업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죠. 공무원이나 기업에 들어가려고. 근데 저는 이때 사회가 원하는 삶과 고용주가 원하는 삶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착실히 벌어서 아끼며 저축하며 산다고 많은 그때 얘기를 들었죠. 사실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저축해서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를 받아 먹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심지어는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 놨다는 이유로 이자를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어요, 돈을. 맡긴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은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갔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예. 더 못 살았으면 못 살았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어떤 수출이나 사업이나 좋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방향을 간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대부분 근데 95%에 있는 부모님들의 삶들은 평범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극히 드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졸업할 때 이때쯤 유스킨을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이제 옆에 하정희 임명희 사장님이 저희 큰애 삼촌, 큰애 숙모인데 유스킨을 이때 시작했을 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가 "너도 정말 행복하고 좋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엄마 이 살림살이에 도움도 좀 주고 삼촌이 일본에 가서 유스킨이라는 일을 알아보고 왔는데 니같이 젊은 애들이 주유소 알바하던 애들이 유스킨에서 100만 장 잘하는 걸 되더라. 너도 같이 해보지 않겠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했을 때 유스킨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왜? 이 학교 다닐 때 지금 여기 학교 다닐 때 친구가 그 피라미드 다단계라는 어떤 걸로 해서 저 세상을 간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가 상까지 다 치러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삶에 있어서 다단계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일을 한다고 하길래 또 그냥 그랬죠. '아 이게 진짜 사회의 악이구나. 진짜 내 사랑을 가족한테까지 왔구나.' 하고 "삼촌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저는 직장을 가게 됩니다. 대기업을 가게 됐고 초봉 연봉 3천 정도 받는 괜찮은 상장 회사 다녔거든요. 여기에 정말로 좋았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기업은 그때는 모두 다 대기업을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대기업을 간 거에 대해서 그냥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월급쟁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월급쟁이의 삶도 얼마 시간이 가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월급의 함정에 빠져서 절대로 이게 못 헤어나오게
대부분 우리 지금 유스킨에 지금 오늘 알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월급을 직장을 받는 월급을 그만 못 두시는 이유 중에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월급의 함정에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이 월급을 받는 매달 매달 한 달 놀면은 나오는 이 월급에 맞춰서 우리는 소비 수준을 많이 높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할부값 때문에 월급을 못 넣는 경우가 되게 많죠. 불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유스킨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정 수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 저는 바로 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절대로 더 나은 삶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다시 유스킨이 저한테 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한 3년 정도 하게 됐고, 그때 하정열 사장님이 큰애 삼촌이 유스킨 3년 정도 하니까 최고 직급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생각했던 게 '아 씨 나중에 월급 받고 자영업하고 할 거 없으면 장사나 해야 되겠다.' 하고, 그다음에 진짜 안 되면은 '저 유스키닝이라는 걸 한번 해 봐야지.' 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큰애 삼촌이 이루어 내니까 어느 정도 용기가 아니고 호기심이 조금 생겼어요. 그리고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일을 또 알아보려고 하는 찰나에 큰애 삼촌이 저한테 "유스킨이라는 걸 한번 알아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스킨을 알아봤습니다. 제일 놀라웠던 거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는 거와 신용 등급이 5A1이라는 등급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용 등급은 일단 제쳐두고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거에 정말 놀랐습니다. 어. 왜 제가 직업군을 구할 때도 가장 1 순위로 했던 게 대기업 중에 상장회사 된 회사들, 대기업이라 그러면은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회사라는 거를 제 기준에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그냥 '아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뉴스킨을 해야 되는 이 좋은 회사를 왜 안 해? 나도 대기업에 그렇게 가려고 했었고 대기업 다녔는데 뉴스킨도 글로벌 대기업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진짜 이게 와 대박인데.' 하면서 생각을 하고 뉴스킨을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정도 쭉 알아보니까 결론은 이걸 안 하면은 평생을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앞으로는 이러한 시대들이 온대요. 미래는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의 유통 중심의 시대가 올 거고, 그다음에 자영업은 더욱더 힘들어질 거고, 공무원이란 직업들도 별로 비전이 없고, 부동산 경기는 점점 힘들어질 거며, 평생 직장보다 평생 직업들이 생길 거고, 어 인간들이 못하는 그 일들을 기계가 했지만 이제는 기계가 못하는 일을 인간들이 하는 세상들이 온다. 그리고 학교 안 가도 집에서 공부하는 시대가 앞으로 미래가 온다. 막 그런 얘기들을 옛날에 하는 거. 그때 15년 전에.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하면서 캐치를 하신 분들은 정말 소름이 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얘기했던 현실이 지금이라니까. 저는 그거를 그대로 믿었어요. 왜? 일반 뉴스킨 사업자가 했던 얘기도 아니었고, 경제 전문인들,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써놓은 책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길래 저는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믿었어요. 순수하게 믿으니까 그냥 15년이 지난 지금 저의 어떤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설마 뭐 그럴까?" 이런 얘기하죠. 네.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자, 미팅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가장 또 많이 얘기하는데, 기본소득제가 이번 대선의 하나 핫 이슈였죠. 네, 이 핫 이슈. 근데 이 기본소득제라는 거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인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군을 가지는데 이 직업군들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어떻게 없어지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이 못하는 일을 기계가 했지만 기계가 못하는 일을 인간이 하는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먹고 살 만큼 돈을 인간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소득세 기본 개념이었거든요. 이거는
미래 사회에 이러한 세상이 올 거다라는 것들 시뮬레이터를 다 모두 다 돌려놓은 세상이 코로나 덕분에 빨리 오게 된 거죠. 어째 보면 인식을 빨리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본소득세 그거를 어디서 충당해요?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세부 사람들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전부 다 내 세금 낸 걸 가지고 내가 또 받는 거 아니야? 국민연금 같은 거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런 세금을 어디다 충당해?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것도 책을 보면서 알게 됐거든.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을 다시 한 번 더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력을 인해서 기계가 다시 멈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생산 라인 이런 것들을 기계는 인공지능으로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또 어때요? 또 데모하죠. 그러지 말라고. 근데 기업은 결국에 그렇게 바꿀 겁니다. 바꾸고 그러면은 인건비에서 기계 투자되고 난 뒤에 인건비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인건비에 대해서 남기는 비용에 몇 프로의 프로테이지를 나라에 로봇세라는 거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로봇세를 가지고 그 기본소득세를 충당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법 중에 하나가. 쇼킹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 미래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기나 코로나 덕분에 빨리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계속 어떤 변화의 벽에서 부딪혀 갖고 거부를 하는 거죠. 왜? 두렵고 그 변화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 생활에 안주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래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조금 더 빨리 알았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저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돼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듣고 조금 더 나왔었어요. 그리고 유스킨에서는 백만장자가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일본의 어떠한 컨벤션 현장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만장자라는 걸 뭐예요, 예전에? 아까 이거 프리티 오머 그 리차드 기어 뭐 백만장자라는데 저는 백만장자라 그러면 딴 세상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스킨에서는 백만장자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스킨에서는 12억 정도 벌면 백만장자라고 서클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이유는 백만장자라는 게 12억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12억이 벌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있어도 어떤 시스템 수익에 의해서 돈이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든 부자들이 버는 수입의 형태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회사고 100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는데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이? 이 사업자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할까요? 그리고 오늘 오는 사람들이 오늘 왔던 신규 왔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안 하세요, 유스키? 코로나라고? 코로나라고 힘들 것 같아서 안 할까요? 근데 웃긴 거는 IMF 때도 유스킨이 저희가 힘든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코로나는 사람을 못 만나는 힘듦이 있었고 IMF 때는 IMF가 우리나라가 죽는 이유는 외국 물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서 외국 물품을 많이 사서 일어났다고 해서 외국 물품을 사지 말자라는 게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스키는 어디에 삽니까?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완전 바닥에 매출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만둔 사업자분들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끝까지 견디셨던 분은 10년 후 나중에 지금 현 순간에 100만 장자 이상 다 돼 계신다는 거예요. 500만 장자,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 유스킨의 탑 리더들이 그때 모두 다 떠나갔을 때 지금 있는 분들이 다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어때요? 모든 기준점을 본인의 기준에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만두든 말든 본인의 삶의 유스킨의 끝까지 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견뎠기 때문에 된 거고 지금 코로나19 때도 우리도 유스킨이라는 일 자체가 유스킨이라서 뭐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직업군들이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뭐 한 가지 좋은 거죠. 배달 직업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비대면하는 직업들은 다 힘들었다. 근데 유스킨은 그나마 빨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전화를 해서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해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코로나가 끝나가는 거 느낌 들죠? 예, 저는 올해
이번 달 2주 후에 실내 마스크 빼고 저는 다 해제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거 100% 확신해요. 네,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는 그래 되면 사람들은 이제 마음적으로 코로나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불안한 어떤 질병이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뉴스킨이 엄청나게 뜨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코로나 이 한 2-3년 사이에 기업은 변화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한 것들을 바꾼 시대도 왔을 거고 그런 거 있죠. 그 재택근무 코로나 터지고 재택근무했죠. 재택근무하고 난 뒤에 기업에서는 뭘 했을까요? 재택근무를 왜 시킬까요? 아까 얘기했죠.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때 이게 뭐 좀 빵꾸가 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 인력으로만 남겨 놓은 게 재택근무였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내가 가려고 해 보면은 회사를 다시 가더라도 공고사직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왜? 기업은 항상 이런 팬데믹에 준비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번 계기로.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직업과 많은 어떤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뉴스킨을 오게 될 거예요. 그게 IMF 때 이후의 뉴스킨의 상황이었고 그때 상황을 거쳐서 지금의 뉴스킨의 성장한 계기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는 엄청나게 설레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지금 현재 시작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업자분들 복 받으신 겁니다. 전부 다 100만 장, 1000만 장 다 될 거잖아요. 축하합니다. 박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100만 장자 될 수 있는 여기 제 세미나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100만 장자가 됩니다. 박수. 내 눈을 바라봐. 넌 100만 장자 되고 예, 제가 체면을 다 걸어놨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예. 사람들이 왜 안 하냐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도 왜 고민하는지 인정하면 됩니다. 왜? 내가 선택한 걸 누군가가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다단계한다고 사람 보지 않을까? 이런 시선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저는 99%라 생각합니다. 99%.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눈치가 아닌 나의 어떤 주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뉴스킨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데도 진짜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명품 엄청 많죠. 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짝퉁 명품 하나씩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창 이런 것도 유행했었죠. 푸마 대신 파마. 예. 이때 이거 웃으시면은 제 연배랑 비슷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돈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진짜 조금 웃긴 거 조금 그런 게 상황이 생각에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명품 가방을 정말 들고 다닙니다. 명품. 진짜 회사 다니면서 명품을 막 이렇게 사죠. 근데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그게 합리적인 소비일까요? 저는 예전에는 그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때? 내가 번 돈은 내가 쓰는데. 근데 우리는 돈을 그렇게 쓰게 되면은 돈은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니 부자들은요. 내가 원해서 사는 명품도 분명히 있겠지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를 위해서라 명품이나 이런 것들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진짜 부자들의 삶이고 돈이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내가 명품을 하나 들고 다니면은 그러한 부자들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부자가 보면은 어떨까요? 웃기죠. 웃기지 않을까요? 예. 루이비통 들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런 막 이런 타고 다니고.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비라는 것도 조금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소비가 아닌. 그래서 나의 기준보다 타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면은 나의 어떤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보다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항상 뉴스킨을 하기 전에도 그랬고 뉴스킨 하고 초창기에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들이 뭐 부탁하면 어렵지만 다 들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남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결국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내 기준에 맞춰서 옳은 사람이 되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기 힘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죠. 아까 얘기했던 변화보다 안정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자 이게 사람들이 이게 유스킨이라는 걸 보면은 월급이라는 어떤 도구에서 벗어난 이게 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물통 사업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파이프라인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모두 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해 봤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스키는 수영 배우는 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수영 코치한테 "저 수영 배우러 왔어요." 했는데 수영 코치가 얘기합니다. "물에 들어가세요."라고 합니다, 물에. 예. 근데 물을 발 한 번 담가 보니까 너무 차운 거예요. 저 차워요." "그래도 들어가세요." 물을 한 발 쪽 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물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저 물이 너무 무서운데 어떡해요." 수영 코치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배우러 온 사람. 저 사람이 수영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 처음에 물에 풍덩 들어가서 물장구도 치고 물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유스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친해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99%의 성공 확률보다 1%의 실패 확률이 나을 것 같아서 또 성공을 못 그 선택을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스킨을 선택하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는 내가 김밥집을 차리면은 김밥에서 잘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찾잖아요. 백종원 뭐 골목 식당 보면은 그쵸? 잘했던 사람을 '저 사람 어떻게 잘했지?' 이렇게 보지 망한 사람 보고 가서 '저 사람 왜 망했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유스킨만 선택하면 사람들이 유스킨이 실패하는 이유, '유스킨을 왜 하다가 그만뒀을까?' 사람들은 그런 것만 찾아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1% 확률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유스킨은 그렇게 하면은 절대 성공을 안 되겠죠. 그래서 자영업에서 성공하려고 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1%의 실패 확률이 나을 것 같은 생각에서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진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사육되고 있는 거 아세요? 자 우리 매트릭스에 보면은 깨어나니까 어떤 시스템 속에서 생활했죠. 인간 전제로 통해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도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95%의 일반인 사람들은 5%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펼쳐 놓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주 무서운 사실을 제가 예전에도 알게 된 키자니 아시죠? 저도 애를 키우고 있고 애가 있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이러한 곳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 직업군들을 체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키자니아라는 곳에 직업군들이 최근 체험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95%의 사람은 직업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에는 5%가 5%의 삶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95%는 이 직업군들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이제 부모님들은. "야 네 경찰이 하고 싶어? 우리 경찰을 우리 애가 경찰을 좋아하는 것 같아. 확 이 훌륭한 경찰이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물론 훌륭한 경찰은 좋은 직업입니다. 예. 은행요원이 되고 "좋아. 네 은행요원 돼."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죠. 결국에는 이 부모님들한테 "아빠 내 진짜 사업을 하고 싶어." 이러면은 과연 몇 명의 부모가 너 사업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사업했던 부모들은 대부분 "오 좋은 선택이야. 열심히 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또 고용주가 원하는 삶을 30 대부터 40 대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 살에 이 유스킨을 시작하게 되었었고 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의 착각이 시간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우리는 시간을 태어나서 뭐 아까 그 100살, 80살, 80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시간은 단 하루밖에 없는 거 아세요? 네. 단 하루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겨났던 이 현재라는 거 이 현재의 기준을 봤을 때 과거와 미래에는 가만히 보면은 같은 건지 아세요? 같은 거. 네. 과거도 지금 어떤 나의 현재에 있어서 결과물이 과거잖아요. 미래라는 것도 지금은 내가 어떤 결과물이 미래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미래와 과거는 같아요. 그리고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과거와 미래는 바뀐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양자학을 그 얘기하는 분들은 현재만 존재할 뿐이고 지금만 존재할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스킨에서는 백만장자라 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부자라는 것보다 시간이 많은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깥에 나가면 돈 많은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할 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음껏 뺄 수 있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유스킨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저도 뭐 많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 아이가 "아빠 이거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래 내 시간 아빠 알아서 해 볼게." 해서 당연히 그냥 시간 뺄 수 있는 놀이공원을 가는데 사람 박짝박짝하는 주말이 아닌 평일날 갈 수 있는 이러한 선택권을 유스킨에서 최소한 주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거든요, 유스킨은. 내 인생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유스키는 제가 그 원하는 삶을 이루어질 것 같은 도구일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해서 끝까지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진짜 원하는 삶을 있는데 그 삶이 직업이 월급 받는 직업이면 그걸 하시면 되는 거고 자영업이면은 자영업을 하시면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유스킨이었기 때문에 유스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용주를 이제 그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가 가는 시기가 40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제가 온유라는 팀을 이끌고 있는데 저희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저희 팀에. 이 리더의 어떤 사명 선언문을 다 있듯이 그게 뭐냐면은 저희 이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서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 꿈을 찾기 이루게 도움으로써 희망적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이렇게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 비전이 있습니다, 회사에. 우리 팀에. 뉴스킨 기획 플랫폼을 통해 꿈을 이루어 행복으로 증명해낸 위대한 팀이 되는 게 제 온유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파트너 어느 파트너 일대에서 뭐 대수와 상관없이 저는 많이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은 저는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도움을 주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리더인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 50살이 되면은 500만 장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이 꿈을 꼭 이루어낼 거고 이 꿈을 이뤘을 때 저는 하고 싶은 게 유스킨 마을을 짓는 거거든요. 이 유스킨 마을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키키키키. 저는 이 유스킨 마을이라는 거를 이 보물지도에서부터 저는 꿈꿔왔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뭐 뉴스키 마을을 막 이게 뭐 거창 이런 거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평생 행복하게 그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삶 자체를 매일 파티처럼 그 삶을 즐겨 나가는 게 저는 유스키 마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핸드폰 하면 바탕화면 다시 이거를 깔고 다니는데 볼 때마다 너무나 설레요. 예. 이게 보면은 제 여기서 이뤄온 게 한 70~80%는 거의 다 이루었거든요, 붙여 놓은 거 자체. 초기 때 이게 제가 한 파트너 1 명, 2명 있을 때 요때 만든 건데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쭉 체킹을 해 보니까 한 그냥 80% 까지 70% 80% 이렇게 다 이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게 모두 다 유스킨이라는 도구로 통해서 이뤄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유스케는 내가 해내야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해 줘서 우리 부모님이 잘 살아서 내가 어떤 삶을 잘 산다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 삶을
잘 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이 벤츠 막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저 부모님 잘 만나서 뭐 저렇다 하는데 유스킨에서는 그런 게 내가 해서 탈 수 있잖아요, 좋은 차. 이 유스킨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살아서 받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그 그늘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스키는 제가 해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삶 자체를 내가 스스로 설계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남은 이 평생에 노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가 진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게 맞는지 정답인지 헷갈리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진짜 엄청난 위기라고 우리는 처음에 터졌을 때 막 했었죠. 근데 심지어는 지금은 줌을 통해서 저랑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줌이 너무 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게. 처음에는 뭔가가 이게 조금 안 익숙해서 TV 보는 것 같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온라인의 줌 강의 자체가 바로 앞에서 그분 강사님이 나를 위해서 세미나 해 주는 어떠한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세상이 이게 적응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느끼는 시기였었거든요. 뉴스키는 다른 일과 다른 점이 뭘까요? 누구를 도와야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예. 돕지 않으면요. 누구를 돕지 않고 나만 어떤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이 있으면요. 뭔가를 얻었더라도 모두 다 내어 놓게 됩니다. 제가 유스키는 신이 없지만 저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신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유신한테 합니다. 예. 저는. 그리고 유스키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다르냐면은 희망이 있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 다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뉴스킨에서는 똑같이 어떤 힘든 상황이 겪기도 했지만 나만 열심히 집중을 잘 되면은 잘 될 거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가게를 열어 놔도 희망이 없잖아요, 잘 될 거라는. 근데 유스키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마스크 벗게 되면은 자영업도 희망이 더 있을 거고 희망이 좋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은 그런 유스킨도 샀을 수 있는 사람들의 여건들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더 큰 희망이 유스킨에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에 끊임없는 반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삶은 현재다." 어. 제가 메시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게 "개처럼 살아라." 어. 진짜 개처럼 살아야 돼요. 개가 어떻습니까? 자다가 잘 때도 미친 듯이 잡니다. 막 자죠. 근데 해가 뜨면 갑자기 탁 했죠. 그래서 열심히 또 놉니다. 그죠? 그리고 밥 줍니다. 처음 먹는 것처럼 진짜 잘 먹어요, 밥도. 그죠? 그러니까 또 바깥에 나가면은 처음 나온 것처럼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뛰어놀고 놀죠, 개가. 그래서 이게 개처럼 살아라는 게 그런 개처럼 그냥 주어진 어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 뭐 흥청망청 놀면서 살아라는 게 아니고 내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모이면은 평생이 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두 다 기회를 잡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속에서 기회를 잡고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이처럼 삶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선택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는 무조건 옳은 선택이니까 끝까지 믿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게 첫 강의든 안 강의든 제 강의 말고도 좋은 강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눈과 귀를 닫고 그냥 보려고 막 이렇게 안 보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뭔가 알아보자. 알아본다고 해서 이게 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알아보는 게 뭐가 손해입니까? 예. 좋은 정보라고 주고 좋은 제품이라고 이렇게 권해 주는 건데.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면 좋은 얘기들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하세요.